올라, 안녕하세요. 올라커피의 제프입니다. 오늘은 커피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뉴스에서 커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커피숍 가격에 또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저희는 생두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주 이런 것에 더 민감한데,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커피 가격이 정말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가 짧게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두는 크게 두 가지 종으로 나눠져요. 바로 아라비카랑 로부스타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 아라비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뭔가 아라비카가 더 좋은 커피 같은데 맞습니다. 아라비카는 우리가 보통 마시는 일반적인 그런 커피 품종이고요. 로부스타는 G7, 베트남 놀러 가시면 G7 들어보셨죠? 그런 커피에서 쓰이는 좀 저가 커피입니다. 보통 믹스 커피나 산업용 대량 커피에 쓰이는 저가, 속된 말로 좀 싼마이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모든 로부스타가 싼마이냐? 99.9%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좋은 커피는 대부분 99.9% 아라비카 커피라고 보면 되고요. 이 두 개의 커피 모두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재밌죠? 농수산물도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아라비카는 뉴욕에 있는 아라비카 선물 시장, 그리고 로부스타는 런던에 있는 로부스타 선물 시장에서 매일매일 시시각각 가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커피를 조금 싸게, 누구는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선물 시장의 가격 결정은 아라비카의 경우 브라질 커피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커피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50%까지는 안 되지만 30-4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브라질 커피 가격이 곧 커피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커피 선물도 브라질 커피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브라질 커피를 얼마에 살지 팔지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바로 지수로, 커피 지수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3월 19일, 2025년 3월 19일 기준으로 브라질 커피, 그러니까 아라비카 선물 시장의 지수는 382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커피 가격을 말해요. 382원 아니고요. 382달러 아닙니다. 이게 3.82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건데 3.82달러가 브라질 커피 가격이라는 거죠. 오늘 사면. 그런데 이게 싸 보이잖아요. 뭐 4달러 해봤자 6,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킬로가 아니라 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를 다시 킬로로 바꿔줘야 되죠. 파운드를 킬로로 바꾸려면 2.20462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약간 소수점이 있다 보니까 넉넉하게 2.22를 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로스도 있을 수 있고 계산 과정에서, 변환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2.21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82달러에 2.21을 곱하면 1kg가 되는 거죠. 1kg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러가 아니라 대한민국 원으로 사야 되니까 달러 가격을 또 곱해줘야 되겠죠. 오늘의 환율이 1457원이군요. 그러니까 1457을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송금가, 그러니까 네이버 환율이나 은행에 써있는 환율은 그날의 기준 환율이에요. 이대로 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수수료가 0%일 때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작게 써있는 송금할 때 기준, 이 가격이 실제 가격이 됩니다. 보통 한 15원 정도 높은데요. 오늘 1457원이지만 실제로 제가 달러를 보낼 때는 1471원을 보내야만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82 곱하기 2.21 곱하기 1471 하면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12,418원이 되네요. 이게 브라질 커피,
보통의 브라질 커피의 1kg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건 브라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격이고 이게 또 한국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마대자루에 또 담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마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레인 프로 같은 좀 괜찮은 마대자루에 담아서 와야 커피의 상태가 괜찮은데 이런 비용도 조금 내야 되고요. 또 운송 중에 있을 보험료도 내야 되고 당연히 컨테이너, 해상 운송료 이런 걸 내야 되겠죠. 또 들어와서 통관을 해야 됩니다. 스티커 작업도 해야 되고 통관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대 비용이 물론 사는 양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항구에서 출발하냐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넉넉하게 잡아서 1kg에 1,000원 정도는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또 보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로스터리로 보내드리려면 국내 운송료가 또 들 텐데 이게 한 500원 정도는 들어요. 키로당. 그러니까 12,400원에 1,500원 정도를 더해야 실제 브라질에서 한국에 도착하고 또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집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13,918원이 되네요. 물론 이건 약간씩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은행에서 송금할 때도 조금 깎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살짝 마이너스를 한다고 해도 13,900원이 제가 집에서 먹을 때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면 손해가 나요. 왜냐하면 여기 세금이 있거든요. 물론 또 눈치 빠른 분들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커피는 얼마 전에 관세 부가세가 없어지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커피는 당분간 한시적으로 관세랑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려면 저 역시 면세 계산서라는 걸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부가세는 없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세금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걷어가겠죠. 거래를 하는데 세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라든지 또 세금은 아니지만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세무조정료라고 해서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늘어나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저한테 주고 사더라도 세금이 한 5%는 잡아놔야 제가 손해를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 세금까지 계산을 하면 아무리 싸게 해주더라도 14,600원. 오늘 기준으로 14,600원이 브라질에서 저한테 커피가 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넘겨드릴 때의 가격이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먹겠다 치면 13,900원 정도에 먹을 수는 있습니다. 놀랍죠? 생각보다 비싸서.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브라질 커피 1kg에 13,000원 이하에 있는 그런 커피도 발견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건 뭐냐? 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13,000원 이하의 커피를 가져온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커피 지수가 오르기 전에 샀던 커피거나 혹은 정말 싼 마이 커피를 구해온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루트의 커피라면 이 아라비카 선물 지수보다 낮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자선사업가나 기부천사 같은 분이 여러분들한테 이거보다 싸게 팔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정상적인 루트라면 오늘 구입한 커피가 몇 달 후에 들어왔을 때는 14,000원대가 최소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에는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커피를 한 컨테이너 사오려면 몇 억씩도 써야 되는데 몇 억 원이 몇 달 동안 묶여 있잖아요. 이런 금융 비용도 계산이 안 된 거고요. 뭐 그게 크지 않다고 쳐도 여기에는 인건비나 보관료 그리고 임대료 또 마진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자선사업가처럼 했을 때가 14,600원이라는 소리고요. 여기에 보관료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뭐 제 인건비는 빵원이라고 치더라도 생두를 날라줄 직원의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료도 들어갈 거고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여기에 마진이 붙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사실은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20%의 마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브라질 커피는 거의 마진이 없습니다. 그냥 받은 거 그대로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100원 떼기, 200원 떼기, 이게 정말 국룰일 정도로 생두 판매에서 이런 브라질 커피는 마진이 없습니다. 차라리 아예 비싼 커피, 2만원, 3만원 혹은 10만원이 넘는 커피를 판매할 때는 마진이 붙을 수 있는데, 이런 저가 커피에는 마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과연 브라질 커피가 얼마까지 오를지 아주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 브라질 커피, 그러니까 커피 지수가 오르면 다른 나라의 커피도 같이 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커피는 이 브라질 커피 지수에 70센트 정도를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요. 제가 주로 거래하는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보통 50센트를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커피가 제일 싼 마이 커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프리미엄을 가져갑니다. 즉 브라질 커피가 오르면 다른 나라 커피는 더 비싸지는 것이고, 브라질 커피가 떨어져야 그나마 다른 나라 커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브라질 지수가 올랐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사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20년, 30년 전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 다른 물가에 비해 별로 오른 게 아닙니다. 최근에 1년 동안 급격히 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커피 가격은 비정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정상적인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커피 지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세력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처럼. 그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급격히 오른 것도 많지만,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이 한 번에 반영이 된 느낌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물가를 자극했고, 커피 산지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밥값 오르는 것보다 커피 가격은 그동안 정말 안 올랐었거든요. 이게 한 번에 터져서 그렇지, 어찌 보면 당분간, 아니 이제 이 가격이 그냥 표준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무섭기는 한데요. 그런 것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5달러, 그러니까 350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조금 10%에서 20% 비싸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옛날처럼 2달러, 2.5달러 이렇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는 브라질 커피가 최저가다라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원두 가격, 그리고 커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아디오스.